예,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14번째 시간 조건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이제 비교연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해당되는 비교연산자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보자면 다음과 같은 기호는 y가 x보다 클 때, 즉 제가 x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x가 y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와 y가 같을 때, 그 다음에 x와 y가 같지 않을 때, 그 다음에 x하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총 6가지 해당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냥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23일이니까 제가 파일을 하나,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자, 2020년 07 2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하나 만들죠. 자, 코드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숫자 두 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숫자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참과 거짓에 해당되는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개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자, 두 개 숫자를 입력 받으려면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해놓고 input 하고 m 한 다음에 그냥 int input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자 n과 m이 같지 않을 때 한 다음에 콜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n과 m이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트 연산자점, 그 다음에 포맷 한 다음에 n, m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은 요 앞에 있는 중괄호 안쪽에 들어와서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있는 중괄호 안쪽에 들어가서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을 경우는 else로 해서 처리를 할게요. 자, if문에서 이 조건이 참이 아닌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 else문으로 분기가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else로 썼지만 사실은 n이 m과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n과 n이 얘는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제가 1이라고 넣을 거고 m은 2라고 넣을게요. 자, 그러면 1과 2는 같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기에 찍히게 되겠죠. n과 m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프린트를 찍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같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10 하고 1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m과 n이 같습니다 라고 찍히게 되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같지 않다는 느낌표와 대입연산자를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즉 같지 않다, not same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같을 때는 대입연산자 두 개를 연달아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비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직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문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교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오화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결과적으로는 참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ue, 그 다음에 여기는 false라고 한번 해보고 얘도 false로 하겠습니다. 자, 우화 연산자는 true하고 true일 때는 true예요. 그 다음에 true하고 false일 때는 true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alse하고 true일 때도 마찬가지로 true예요. 하지만 false하고 false일 때는 false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는 동일하게 해볼 건데, 자, 얘도 F라고 해볼게요. 자, and T는 반드시 T입니다. 근데 T and F는 F예요. false. 그 다음에 FT도 false입니다. 당연하게도 false and false도 F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자, 우화연산자 같은 경우는 다른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바 두 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는 %, 기호. 자, 이 두 개를 연달아 쓰면은 and 연산자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오화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d는 그냥 and라고 써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not 같은 경우는 true에 not이면은 뭘까요? 아, 그렇죠. false죠.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not false면 true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XOR, 즉 exclusive OR, 우리말로는 배타적 논리의 합이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제가 써놨지만 X와 Y 둘이 같지 않으면 참이에요. XOR는. 그래서 한번 표를 좀 그려보면, 자, 얘도 true, false 해볼게요. false. 자, true는 뭘까요? 그쵸? 둘이 같기 때문에 false예요. false. 그 다음에 true, false는 둘이 다르기 때문에 true입니다. 마찬가지로 false, true는 둘이 다르기 때문에 true예요. 자, 그 다음에 false, false는 같기 때문에 false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배타적 논리의 합이라고 하는 exclusive OR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 언어나 보통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XOR을 캐럿, 즉 우리 이모티콘 보면 눈 있죠? 눈. 그걸 이제 캐럿 문자라고 하거든요. 캐럿. 그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XOR라고 표현을 주시면 배타적 논리의 합인 exclusive OR와 동작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은 파일 하나 만들 거고, 자, 일단은 한번 코드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value 해놓고 제가 0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 value 한 다음에 얘를 제가 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화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코드로 좀 확인을 해보면, 자, 프린트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n value 한 다음에 5화라고 주시고 n value 라고 주면은 얘는 어떠한 값이 나올까요? 어떠한 값이 나올까? 자, 5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일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이 있기 때문에 1이 true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0은 false고요. 그 다음에 1은 true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숫자 1이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99.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했었던 수업들을 복습을 잘 하셨으면 이게 답이 나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뭐가 나올까?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9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쵸? 99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자, 왜 그런고 하니, 자, 파이썬 언어에서 특히나 정수형에 해당되는 변수에서는 0은 무조건 false고
0이 아닌 모든 값은 true에 해당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오화는 어느 한쪽이 true면은 true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99에 해당되는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죠. 그래서 99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위치를 바꿔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n 이렇게 바꿔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그냥 99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AND 연산자를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제가 얘 두 개 다를 0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얘를 AND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0이 나오죠. 쉽죠? 자, 근데 이번엔 제가 1이라고 바꿔도 n 밸류를, 그래도 마찬가지로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왜? AND 연산자는 반드시 양쪽이 모두 true여야지만 true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만 true인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99로 바꿔볼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한번 확인을 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더 바꿔볼게요. n m. 자, 이번엔 99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럴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터가 AND 연산자에 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결과값은 99라고 찍혔는데,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면 AND 연산자는 양쪽을 결론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왜? 한쪽이 true라고 한다면 반드시 뒤편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게 false면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 없죠. 왜? AND 연산자고 앞이 false면 뒤에는 보나마나 false인지 true인지 상관없이 이거에 대한 결과는 false일 거예요. 맞나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게 true야. true면 반드시 뒤에 있는 결과를 봐야 되죠.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얘가 false인지 true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쵸? 만약에 false이면 이거에 해당되는 결과는 당연히 false가 나올 거예요. true면 당연히 true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 n value라고 하는 값이 1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자, 1이면은 숫자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true예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n value에 해당되는 값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반드시. 근데 99면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야. 그래서 99에 해당되는 값이 찍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뒤에 해당되는 값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AND 연산자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또 m이라고 해놓고 제가 n을 뒤에 위치를 바꿔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1이 나오겠죠. 맞나요? 1이 나오잖아. 자,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겠죠. 맞습니까? 왜? m value는 0이 아닌 값이야. 그럼 true네?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반드시 뒤에 값을 봐야 돼. 그러면 뒤에 값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근데 0이 아닌 1에 해당되는 값이야. 그럼 true네? 그렇기 때문에 n value에 해당되는 값이 찍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빠르게 좀 나가보면 not은 제가 예를 들어서 true에 해당되는 값 n value 라고 하면은 자, n value의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false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자, result에 해당되는 값은 당연히 false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들어가 버리면, 즉 false이면, 그럼 이 결과는 긍정이겠죠? 맞나요? 그쵸? true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not은 보통 til트 연산자로 씁니다. til트. f의 not은 true하고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true의 not은 f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한번 not을 하나 더 넣으면, 자, 여기도 양쪽에다가 같이 not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false하고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이산 수학을 배워보셨으면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베타적 논리의 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코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영상을 잠깐 여기서 중지를 좀 하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